평화로운 대초마을. 엄마와 심한 말다툼을 하고 가출을 하는 소년이 있었다. 소년의 이름은 한지우. 이때는 가출 청소년에 불과했지만 훗날 사상 최악의 촉법소년으로 악명을 끼치는 범죄자가 된다. 지우가 엄마와 싸우게 된 이유는 하루 종일 집에 박혀 건전하지 못한 영상을 시청하다 걸린 것으로 시작된다. 지우가 한창 집중하고 있을 사이에 엄마가 전기 전원을 내려버렸고, 한창 집중하던 지우는 자기 화를 주체하지 못하기 시작했다. TV를 부수며 안에 사람들이 있잖아를 반복하여 말했고, 충격을 먹은 엄마는 벙찐 벙어리가 되어 눈만 껌뻑거릴 뿐이었다. 그렇게 지우는 가출을 하게 되었다. 가출을 하는 지우를 바라본 괴물쥐는 지우가 걱정되어 쫓아 나선다.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태로 말이다. 지우가 첫 번째로 한 범행은 자전거 절도였다. 너 뭐해? 좀 빌릴게! 우와, 내 소중한 자전거! 언젠간 돌려줄게! 혼자 베스 낚시를 즐기고 있던 여성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지우에게 귀중품이 들어있던 자전거를 엄복동당한다. GTA5를 많이 했던 지우에게는 자연스레 F를 누른 행동이었다. 절도당한 자전거는 별로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발견된다. 귀중품은 사라지고 증거인멸로 인해 잿더미가 되어버린 채로 말이다. 잿더미가 되어버린 자전거를 본 여성은 크게 분노했고, 지우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지우를 찾아 나선다. 하지만 그녀는 그때 지우를 찾아가지 말았어야 했다. 지우를 찾아간 그녀는 결국 지우에게 겁탈을 당하기 때문이다. 지우의 두 번째 범행은 그녀를 겁탈하면서 선을 넘게 되었다. 그녀는 결국 지우의 아이까지 낳게 된다. 지우의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역으로 옮겨가며 악행을 이어갔다. 관동지방에서 후현지방으로 넘어온 지우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든다. 첫 범행과 똑같은 수법으로 자전거를 탄 여성을 타겟으로 했고, 첫 번째 범행과 똑같이 귀중품을 도난 후 괴물쥐를 이용해 증거까지 인멸한다. 두 번째 피해자 역시 잿더미가 되어버린 자전거를 보고 분노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지우를 찾아간다. 완전 고물이야. 이게 다 피카츄 때문이야. 한마디 해줘야겠어. 그녀는 이 문을 열지 않았다면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지우는 계속해서 지역으로 옮겨가며 똑같은 수법으로 많은 여성들을 겁탈했고, 범행도 점점 대범해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우에게 당하는 피해자의 수는 늘어났고, 늘어나는 피해자들의 괴물쥐는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지우는 잔혹하게 괴물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말 못하는 짐승을 자신의 범죄 행동에 사용하며 폭행까지 하는 한지우. 그런 지우의 악행을 막기 위해 나타난 단체가 있었으니 세계 평화를 지키는 로켓단에서 지우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쓰레기 같은 녀석을 잡아와라.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 목숨을 걸고 검거하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으마. 로켓단 단장의 특명으로 하루 만에 한지우에 대한 프로파일을 마친 단원들. 곧바로 한지우 검거 작전을 실행에 옮긴다. 여색을 밝히는 한지우를 검거하기 위해서 미인계를 사용하여 잠복하기도 하며 지우의 은신처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였다. 이들은 사명감 하나로 한지우를 찾았고 결국 한지우의 은신처를 발견한다. 진입해! 그러나 한지우 은신처에 발을 들인 로켓단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된다. 은신처에는 잔혹한 가혹행위를 당한 피카츄가 있었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로켓단에 놀란 지우는 분노했고 본격적으로 자신의 무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자신에게 달려드는 포켓몬들을 손날치기로 제압하며 테크니컬한 펀치 콤보로 다가오는 로켓단 단원들을 제압했다. 지우의 모습은 마치 장판교의 장비처럼 보였다. 라이크하게 뇌둔갑옷까지 둘러쓰는 지우. 만인지적 지우의 무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로켓단이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지우의 발을 붙잡는다.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전투불능 상태인 로켓단을 잔혹하게 구타하는 지우. 결국 로켓단은 지우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목숨을 잃게 된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잔혹하게 괴롭혔던 피카츄를 바라보다 피카츄를 그 자리에 두고 혼자 자취를 감추게 된다.